우리 살다 보면 정말 기이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과연 정해진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냥 예측 가능한 확률의 결과일 뿐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통계학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이름은 산체스. 2001년 9월 10일이었어요. 이 남자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다니던 투자은행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9월 11일 텔레비전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죠. 바로 어제까지 자기가 일했던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죠? 그렇게 끔찍한 참사를 피한 그는 이틀 뒤 9월 12일에 드디어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제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추락했고 안타깝게도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고 말아요. 9.11 테러는 피했는데 결국 죽음은 피하지 못한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끔찍하게 운이 나빴던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통계학을 통해서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이 운명이냐 우연이냐 하는 문제를 풀려면요. 먼저 우리한테 도구가 하나 필요해요. 바로 이 불확실성을 숫자로 재는 도구, 확률이라는 거죠. 확률이란 게 뭐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0은 절대 안 일어난다. 1은 무조건 일어난다. 이 단순해 보이는 숫자가 사실은 이 복잡한 세상의 질서를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동전 던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던지면 앞변만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수천 번, 수만 번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거의 정확하게 50대 50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일어나는 것 같은 우연 속에도 사실은 이런 규칙, 즉 확률이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확률을 생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전 던지기처럼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얻는 객관적 확률. 또 다른 하나는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처럼 개인적인 느낌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주관적 확률이에요. 재밌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죠. 바로 이 주관적인 느낌이랑 객관적인 현실 사이의 차이 때문에 머피의 법칙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트에서 계산하려고 줄을 섰는데 꼭 내가 선 줄만 제일 느린 것 같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근데 객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줄이 10개면 내가 선 줄이 제일 빠를 확률은 고작 10분의 1이에요. 나머지 9개 줄이 나보다 빠를 확률이 10분의 9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이 확률이라는 도구가 단순한 동전 던지기를 넘어서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법정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지금부터 통계가 재판정에 서는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통계학에 가설범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법정 재판이랑 진짜 놀랍도록 비슷해요. 재판에서는 유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무죄라고 보잖아요. 이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죠. 통계학도 똑같아요. 일단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차이도 없다는 기본 상태를 가정해요. 이걸 귀무가설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라는 증거를 통해서 이건 도저히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만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여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벤자민 스포크 박사의 재판이에요. 이분은 당시에 육아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던 분인데 동시에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1968년에 이 스포크 박사가 징병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재판을 맡을 배심원단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12명 중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당시 스포크 박사 지지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이게 진짜 이상한 건지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판사들이 맡았던 재판에서는 여성 배심원 비율이 평균 30% 정도 돼요. 그런데 스포크 박사 재판을 맡았던 판사, 이 판사의 재판들만 콕 집어서 보니까 비율이 14.6%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확 차이가 나죠? 자, 그럼 이것도 맨 처음 봤던 산체스 이야기처럼 그냥 운이 나빴던 걸까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통계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판사가 정말 공정하게 배심원을 뽑았다면 이렇게 여성이 극단적으로 적게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100경분의 1. 여러분, 100경분의 1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로또 1등에 수십 번 연속으로 당첨되는 것보다도 낮은, 그냥 사실상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는 합리적인 결론은 딱 하나. 배심원을 뽑는 과정에 의도적인 편향이 있었다는 것. 바로 통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을 세상에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통계 원리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인공지능의 심장이 되었을까요? 아주 유명한 SF 작가죠. 테드 창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인공지능이 아니다. 응용 통계학이다.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본 말이에요. 요즘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보면 정말 마법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비밀은 사실 아주 단순한 통계 원리예요. LLM은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텍스트를 학습한 다음에 딱 한 가지 일만 합니다.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까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메뉴는 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킨이나 피자가 나올 확률이 책상에 나올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걸 계산해내는 거예요. LLM은 그냥 이 확률 게임을 우리 인간보다 비교도 안 되게 빠르고 정교하게 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확률과 통계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심지어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계 도구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데이터 과학 분야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우리말로 하면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을 포함한 모든 통계 모델은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의 수준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통계가 지배하는 미래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I가 편견으로 가득 찬 데이터를 학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AI는 마치 스포크 박사 재판의 판사처럼 자기도 모르게 차별적인 결정을 내리는 기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데이터로 기록되는 프라이버시 문제까지 생각하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운명처럼 보이는 우연의 일치에서부터 인공지능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이제 통계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도구가 만들어갈 우리 미래의 규칙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까요?